안녕하세요, 프리랜서십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럴 때는 에어컨이 정말 세기의 발명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애들을 재우면서 항상 같이 잠들어 버려가지고 영상이 좀 늦었는데요. 이번 주말에 열심히 한번 만회해서 개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좀 보는 중인데, 최근에 약간 울컥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별 장면이 아닌데도 약간 눈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1분만 쉬세요 라는 대사였는데, 바쁜 회사 일상과 육아, 그리고 싱글들한테는 데이트마저 완벽해야 되는 우리 현대인들이 듣기 힘든 대사인 것 같아요. 쉬라는 말이. 1분만 쉬라는 말이. 누군가가 저렇게 말해준다면 저도 모르게 남자 주인공처럼 표정을 지을 것 같네요. 형님들 육아하시면서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텐데 잘 못 듣는 얘기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분만 쉬시고 너무 바쁘게 하시지 마시고 가끔씩 좀 쉬십시오.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 시작해 볼게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 고용에 대해서 공부를 예고 드렸는데 오히려 K푸드에 관심이 좀 계속 많은 상태였고 이게 조금 더 재밌는 공부인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목차는 K푸드가 어디까지 왔는지 스테이터스를 좀 살펴보고 K푸드 인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 계속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과 저의 답변, 그리고 수혜기업이 어디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혜기업 중에 하나인 제일제당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해외 한식 소비자 특성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작년 9월에 2020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19년 대비 선호도, 인지도, 그리고 조리 경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제가 좀 요약드릴 수 있겠는데요. 상세 내용을 보면 인지도는 한 3% 정도 상승했고 관심도는 68%, 그리고 자국 내 한식 인기도는 약 60%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게 자주 채식하는 메뉴가 비빔밥이 좀 많이 있고 의외로 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김치가 거의 작년 대비해서 탑으로 차트인을 했고요. 탑 3 안에도 못 들었었는데 바로 1위로 올라왔습니다. 비선호 메뉴는 일본에는 19년에는 없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는데 많았고, 올해, 작년 아니죠. 올해 2020년에 비선호 메뉴는 없다는 의견이 제일 높았고요. 최선호 메뉴는 한국식 치킨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국식 치킨은 글로벌리 통하는 음식인 것 같고요. 한식 조리 경험 여부는 제일 많았던 게 작년에는 한국식 치킨이었는데 올해는 김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2020년이죠. 사실 김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담그는 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김치를 직접 담궈 먹는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좀 놀란 면이 있었고요. 향후 치식 의향 메뉴도 한국식 치킨라고 답변을 해서 한국식 치킨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나 인지도가 올라간 모습을 수치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고,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김치하고 한국식 치킨이 인기가 높다라고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치 판매나 김치 양념, 장류 판매, 왜냐하면 김치를 직접 담궈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배추나 이런 것들은 현재 수급을 하더라도 양념이나 장류 판매가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수치만 본다면, 이런 조사 결과만 본다면 이런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치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직접 해먹는 비율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레스토랑 아니면 배달 음식 차원에서 가맹점이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BBQ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250여 개 매장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확실하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 상태고, 간판을 보시면 BBQ 치킨, 코리안 프라이 치킨 해서 이렇게 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좀 미국식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코리안이라고 했지만 미국 기업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촌이 해외 진출을 1000명을 했고 또 IR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찾아봤는데, 교촌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 3곳을 각각 미국하고 중국에서 좀 운영 중이고요. 이제 가맹 사업을 본격화하는 다는 얘기를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매출 추이를 좀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을, 한 40% 정도, 연환산을 보면 40%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비율로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0.47였는데 7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비율이 향후에도 2020년 한식 조사를 보더라도 치킨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교촌의 해외 매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고요. 교촌이 뭐 사실 한 마리 공모 가격을 시작해가지고 반마리가 됐다 이런 조롱을 좀 받긴 했는데,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경쟁도 치열하고, 해외 쪽으로 이렇게 매출 판로를 개척한다면 교촌의 수익이나 이런 그 멀티플이 확장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는 AT센터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K-컨텐츠 앤 K-푸드라는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이 매거진에 K-푸드 관련된 국가별 현황이나 이슈 사항들, 이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되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K-컨텐츠 시청률이 전년 대비해서 370% 정도 증가했다. 그에 동시에 라면 수입량이 162% 성장세를 보였다고 좀 돼 있고요. 흥미롭게도 응답자의 88%가 한식을 체험할 의향이 있고, 전체 응답자의 40%는 아직 한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심이나 이런 포텐 측면에서 봤을 때 인도 시장이 K푸드가 굉장히 인기를 끌만한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그런 동인에는 그 K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이 늘어난 배경이 있다라고 좀 이해하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인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130% 증가를 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펄스티어, 그러니까 대도시 쪽에 지금 제품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 지역의 높은 관심도에 맞춰서 일단은 라면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열심히 판촉이나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구글 트렌드를 보더라도 인도 시장은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 검색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보면 25에서 시작해서 지금 거의 100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음식이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인데요. 일본의 특징을 보면 오리지널리티를 조금 중시한다고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맛을 그대로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전망이 있는 걸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가 그대로 진출을 하는, 그림에서 보시면 한신포차, 불닭발 뭐 이런 것들, 백종원 아저씨 그림이 있는 이런 그 김치찌개 집 같은데 그 연탄불고기하고 이런 집들이 프랜차이즈로 직접 진출을 해서 오리지널리티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본 쪽은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조금 전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운맛에 대해서도 현지 그대로, 한국식 그대로 즐기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소스류 같은, 장류 소스류 같은 것들도 향후에 일본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일본 사람들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좀 여지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김과 라면이 여전히 탑이다 라고 좀 돼 있고, 그 중에서도 불닭볶음면이 당당히 1위를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과 더불어서 중국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 바로 한국의 김입니다. 잘 모르셨던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김의 그 수출 물량과 금액이 다른 품목에 대비해서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 기업들이 뭐 풀무원, 뭐 청정원, 대상, 그 다음에 CJ, 그 다음에 뭐 동원, 이런 기업들이 김 브랜드를 다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같이 다 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고, 그 이후에는 독보적인 수출 금액 1위라는, 그런 배경과 그런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 사람들이 김을 항상 좋아하고, 저 역시도 항상 밥 먹을 때 김을 항상 같이 먹기 때문에, 물론 해외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김이 독보적인 물량 금액, 수출 물량 금액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중국에서도 여전히 김이 인기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흥국 위주로 좀 말씀드렸는데, 물론 일본은 신흥국은 아니지만 저희 주변 국가,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에 대해 좀 말씀드렸는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도 구글 검색량을 보면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국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이 수치 자체가 이미 100에 붙어 있습니다. 100에. 그래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영국 남자라는 유튜버가 있으시죠? 크리에이터가 있으신데 한국 음식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영국 사람들의 반응을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하시는 분인데, 구독자가 508만 명입니다. 물론 약간 이게 국뽕스러운 것도 있고 해서 한국 구독자가 대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손흥민이 출연을 한다든지 영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자주 보시는 채널로 저 알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특히 영국 남자라는 유튜버 영향도 있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많이 높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플랫한 상황이고요. 미국이나 영국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구글 검색량이 낮은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들이 잘 팔릴까? 미국 사례를 들어서 19년부터 21년까지의 순위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은 독보적인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 물량이나 금액 측면에서 순위 변화를 좀 보시면, 소스류가 19년에 3위에서 4위 했다가 2위까지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한창 있던 20년에 좀 올라갔다가, 사직이나 이런 측면에서 올라갔다가 21년도에 이런 것들이 좀 해제가 되면서 외식이 드러나면서 좀 줄어든 걸로 좀 보이고요. 의외로 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액적으로나 물량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순위가 좀 올라간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었다 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삼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이런 경각심, 중요성이 커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건강식품에 대한 것들이 조금 판매가 많이 됐다, 수출이 많이 됐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금액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고 환율 영향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을 통해 본 잘 팔리는 품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 김을 필두로 해서 소스류, 라면, 그리고 김치, 그리고 뭐 인삼류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부상하는 품목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럼 올해는 어땠냐? 21년까지 보여드렸는데, 20년 이후에
20년 같은 경우는 물류 정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해소가 되면서 21년도에 급격하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17년부터 20년까지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때 한 7억 불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 해 만에 약 15억 불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간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1조 5천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반기에 실제 수출 내용을 좀 보면 22년도에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에 62.1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이어진다면 22년도에는 수출액이 124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21년 대비해서 또 늘어난 모습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잘 안 거지는데 이 정도로 늘어난 모습을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별로 보면 21년 상반기에 미국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 품목별로 보면 라면 증가폭이 컸습니다. 아까 전에 21년 초에서는 라면이 좀 떨어졌지만 22년도에는 라면이 21년 상반기 대비해서 인상폭이 많이 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20년 물류 정체가 해소된 이후에 21년도에 크게 상승했고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긴 하지만 22년도에도 수출 물량의 순증이 예상된다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저희가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숫자를 보면 김치류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는 감소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물량을 보시면 어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위가 달러 단위이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조금 줄어든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물량은 증가했기 때문에 수출 물량 자체는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면류, 과자류, 음료, 주류 다 좀 증가를 했고요. 소스류만 조금 물량도 감소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증가를 했다. 소스류만 조금 기저효과 때문에 감소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 내용을 보시면 김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김치 인지도 상승 때문에 소비층 확대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됐다. 라면 같은 경우에는 한국 라면 수요 확대에 따라 제품 및 판매 채널이 좀 다양화됐다. 농심이 이 공장을 준공해서 가동을 했죠.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대한 조치 후 수출 재개 회복세가 됐기 때문에 라면이 좀 증가한 모습이고요. 김 같은 경우에는 굳건하게 미국, 일본의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1위 지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시면 모든 국가에서 작년 대비해서 물량이나 금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일본, 그 다음에 신남방 증가했고요.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좀 증가했는데 물량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물량은 좀 줄어들었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도 물량, 금액 다 증가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이 EU 지역인데 EU 같은 경우에는 물량 금액이 30%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서 작년 대비해서 물론 중남미 약간의 감소를 뺐을 때는 전 지역에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한국 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었다라고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